동생들은 아빠에 대한 그리움이 언니만큼 있어요? 아니면 너무 어려서 잘 없어요? 왜 이혼했어? 이거를 근데 물어보는데 17년 전 키운 저의 사랑스러운 강아지가 무지개 다리를 건넜습니다. 우리들의 블루스라는 드라마에서 거기에 보면 이런 비슷한 내용이 나와요. 저희 아버지가 지금 병원에 계시거든요. 그래서 아버지가 병원에 계시는데 왜 병원에 계시냐면요. 저희 아버지가 청각장애가 있어요. 그래서 아버지는 제주도에서 노동일을 평생 하셨어요. 검정색 돌 깨는 일이요. 비가 오고 눈이 많이 오면 밖에서 하는 그 노동일을 못 하거든요. 그때 아버지는 그림을 하셨어요. 아버지는 유화, 서양화 말고 동양화 하셨거든요. 그 우산 든 남자 아시죠? 그래서 아버지는 노동일로 번 돈을 지역사회에 환원하셨어요. 그리고는 무소유가 되셨어요. 무소유. 그래서 일주일 만에 집에 와서 엄마하고 뭘 하셨냐면은 K1 아세요? 이렇게 K1 이런 거 아시죠? 이렇게 안바 이런 기술. 엄마는 다음날 파트라슈가 됐어요. 그래서 엄마는 아버지 때문에 너무너무 힘들게 살았어요. 그랬는데 원래는 아버지랑 안 살려고 그랬는데 자식들이 자꾸 생긴 거래요. 6명이요. 그래서 엄마는 아버지 때문에 너무너무 평생을 힘들게 살았는데 그 아버지가 노동일을 못하고 귀가 안 들리니까 사람들하고 좀 이렇게 어울려야 되는데 귀가 안 들리니까 평생 노동일만 하다 보니까 아버지는 운동을 싫어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사람들을 만나는 게 싫어요. 어디 움직이질 않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계속 혼자 집에 있는 거예요. 어른들이 나이가 먹으면 어디가 가늘어져요? 다리가 가늘어지거든요. 다리가 가늘어지니까 아버지가 집에서 어떻게 툭 넘어졌는데 저녁에 화장실 가시다가 갈비뼈에 실금이 갔어요. 옆에 탁 부딪혀서. 그러면 이제 젊은 사람이면 뭐 그냥 문제가 없는데 아버지가 이제 실금이 가다 보니까 이제 농이 폐에 생기기 시작했는데 보통 사람은 악 하고 이렇게 개어내면 되는데 아버지가 여기에 이제 실금이 가니까 아프니까 이걸 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병원에 계시게 됐는데 그게 2달이 됐어요. 병원에서 오늘 연락이 왔는데 코로나라서 지금 면회 안 되잖아요. 근데 아버지가 마지막이신 것 같으니 면회를 해주겠다는 거예요. 자식들한테. 그래서 다른 형제들이 시간이 되는 사람들이 이렇게 가서 사진을 찍어서 단톡방에 보냈더라고요. 근데 아버지가 산소 마스크를 차고 있고 눈을 보니까 아버지가 의식이 거의 없으신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이제는 엄마는 못 알아보신대요. 사실 그래서 여러분도 저도 어쩌면 마음이 그 어떤 높은 사람이 위로를 하고 지혜로운 사람이 현명한 얘기를 한다고 해도 사실 대부분 귀에 들리지 않고요. 그러면서 여러분의 마음이 또 저의 마음이 어떤 그 교집합이 있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렇지만 계속 가라앉으면 안 될 것 같아요. 그러면은 그거는 우리를 먼저 떠난 가족이 우리에게 확실히 바라지 않는 건 사실이겠죠. 저는 개인적으로 사랑하는 사람을 떠나보낸 사람들이 어느 정도 그 슬픔을 갖고 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너무 빨리 치료되려고 하지 않는 게 좋다고 생각해요. 제 자신에게도. 그렇지만 그 시간이 너무 오래 가는 것은
우리를 먼저 떠난 사람들이 우리에게 결코 바라는 것은 아닐 거라고 생각해요. 인간은 두 종류의 동물인데 첫 번째는 집동물 같은 사람이 있대요. 아프면 옆에 사람이 아픈 줄 알고 얼른 챙겨주는 사람. 그리고 자기 마음 아프다고 얘기하는 사람. 여러분, 이런 극한 슬픔을 우리가 만났을 때요, 어떤 사람은 괜찮은 척하는 사람이 있거든요. 아무 문제 없는 척하는 사람. 그리고 어떤 사람은 막 화를 낼 수도 있어요. 그리고 어떤 사람은 계속 슬플 수도 있거든요. 근데 아니면 자기가 슬프다는 걸 막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게 되게 상대적으로 건강한 거거든요. 그걸 얘기할 수 있는 관계를 갖고 있는 사람은 집동물 같대요. 근데 문제는 야생동물 같은 사람이 있대요. 정서가 혼자 돌아다니는 사람. 아프고 상처를 입어도 얘기할 대상과 치료해 줄 대상이 없이 혼자만 세상 사는 사람이 있거든요. 그러면 이 사람은 야생동물 같은 사람인데, 그래서 남자들이, 우리 여성분들 남자랑 살아보면 좀 이해하시겠지만, 한국 남자들은 나이가 먹으면서 막 좀 개인차지만 어른이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중간중간 시간이 빨리 가는 장소를 가거나 시간이 빨리 가는 사람을 만나거나 시간이 빨리 가는 일을 하면 인간이 회복된대요. 근데 거꾸로 시간이 천천히 가는 때가 있대요. 우리 여성분들 옷 예쁘게 입고 신발도 예쁜 거 신고 로타리 사람 많은 데에서 자빠져 본 적 있어요? 희한하게 옷을 거지같이 입은 날은 안 자빠져요. 근데 옷 너무 예쁘게 입고 가방도 이쁜 거 들고 막 딱 했는데 사람들 많은 앞에서 자빠지잖아요. 의학적으로 설명할 수 없는 일이 벌어져요. 안 아파요. 인간은 쪽팔리면 고통을 느끼질 않는데요. 그리고는 벌떡 일어나 버려요. 집이 이쪽인데 반대쪽으로 가게 된다고. 이게 왜 그러냐면요, 사람의 몸이 엄청난 인공지능인데요, 뇌가, 사람의 뇌는 살다가 힘든 날이 오면 초당 사진을 여러 장 찍어서 시간을 영화 매트릭스처럼 쫙 늘리고 상황을 확대해서 기억한대요. 왜 그러나 봤더니 다음에 비슷한 상황이 올 때 조심하려는 거래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인생 살면서 보통 사람들이 겪지 않는 충격을 겪었거든요. 그래서 우리의 뇌는 그때를 확대해서 기억해요. 그때의 상황, 그때의 사람들의 눈빛, 말투, 그때 움직였던 어떤 소리, 병원의 알코올 냄새, 이 모든 게 너무너무 선명한 거예요. 그래서 여자들은 남편이 잘못한 걸 50년 기억하거든요. 그리고 분명히 사과를 했는데 또 말을 해. 내가 잊으려고 해도 잊혀지지가 않아. 당신이 어떤 인간인 줄 알아? 그게 왜 그러냐면 사람들이 그때 힘들었기 때문에 그 사람의 그 모든 상황을 확대해서 기억한 거래요. 그러니까 인간은 고통을 기억하는데 살아남기 위해서요. 그러므로 사람들이 코로나처럼 이렇게 힘들고 이별을 하고 우리가 힘든 시기가 되면 뇌가 계속 고통의 시간을 늘리면서 나 이렇게 힘들게 사느니 나도 여기서 삶을 정리하고 싶어 라고 극단적인 선택과 행동을 하는 거래요. 솔로몬 왕은 이 사실을 알고 자기가 힘든 날 꺼내보려고 자기의 반지 안에다가 글을 써 넣으라고 한 거래요. 한글로 번역하면 이자로 시작하는데 뭘까요? 이 또한 지나가리라. 이렇게 정답 잘 안 나오고 보통은 24K라고 대답을 많이 하시거든요. 24K가 아니고 이 또한 지나간다. 세상에 영원한 건 없대요. 잘 나가는 날도 영원하지 않고 힘든 날도 영원하지 않대요. 그러니 잘 나갈 때는 겸허할 수 있고 힘든 날은 희망을 가질 수 있대요.
이것 또한 영원하지 않으니까요. 지금의 이 힘든 감정들이 영원하지 않을 겁니다. 그렇지만 이 힘든 마음을 기억하기 위해서, 그 그리움을 기억하기 위해서라도 우리가 힘이 생겼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삶을 마감하는 그날까지 우리의 가족들을 더욱 선명하게 기억하기 위해서라도 우리에게 힘이 생겼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남은 가족과 내 자신도 우리를 먼저 떠난 사람의 소중한 가족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도 더 삶을 외적으로나 내적으로나 건강하게 이 시간을 잘 갖고 갔으면 좋겠습니다. 과거에도 그렇고 최근에도 그렇고 우리가 마음이 아프다는 건 우리가 그 사람에게 진심이었기 때문이거든요. 사람은 진심이어야만 마음이 아픕니다. 진심이 아니면 마음이 아프지 않아요. 그러면 진심이면 하늘이 도와주셔야 되고, 진심이면 계속 해피엔딩으로 살게 해줘야지 왜 인생은 뒤집힐까요? 그러면 앞으로 우리는 또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제주도에서 배가 고파서 이렇게 삼겹살을 먹는데요. 가만히 정신이 없어가지고 삼겹살을 먹고 이렇게 굽는데, 가만히 보니까 삼겹살을 언제 뒤집어요? 한쪽을 진심으로 구울 때만 그 다음으로 넘기더라고요. 여러분, 삶이 뒤집어진 게 아니고요. 삶은 익어가는 거겠죠. 진심으로 살았을 때만. 그러니까 마음의 힘을, 지금은 조금 힘들면 힘든 대로 계시다가 마음의 힘이 나거든 다시 진심으로 저희가 살았으면 좋겠어요. 다시 진심으로 마음으로 사람을 또 대했으면 좋겠어요. 그게 남은 우리의 가족이든 자기 자신이든, 아니면 또 자기가 뭔가 집중할 수 있는 자기 마음에 있는 자기를, 그렇게 하면 삶이 또 한 번에 되지 않고 또 뒤집히는 마음 속상한 일이 생기고 또 속상한 일이 생길 수 있거든요. 근데 그러면서 자기의 삶이 오롯하게 익어갈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사람이 하루에 15번 안아주잖아요. 대부분의 정신질환이 녹아버린대요. 그래서 저는 부부 세미나 할 때 항상 서로를 안아달라고 하거든요. 그러면 대한민국 남자분들이, 아, 김 선생님, 우리가 부부인데 서로를 안는다는 행위가 좀 부적절하지 않냐. 그래서 지금 어떻게 하면 좋겠냐 했더니, 경례는 가능하다고 하더라고요. 경례. 그래서 항상 필승으로 하거든요. 여러분, 사람의 스트레스 물질은 근막에 붙어 있대요. 가족 일로, 특별히 코로나로 우리의 스트레스 물질은 녹지 않았다면 몸에 있는 거거든요. 이렇게 한번 해보실래요? 이게 우리의 힘든 기억을 자기가 안아주는 포즈래요. 그리고는 이렇게 하는 거래요. 그리고는 미국 엄마가 한 대사. 괜찮니? 괜찮아. 자, 한번 해볼게요. 시작. 네. 토요일 날 아버지한테 가는데요. 연애 시간을 딱 15분 주겠대요. 아버지가 치매가 있으시거든요. 귀도 안 들리시고 치매가 있고 이제는 의식도 희미해서 아버지가 저를 알아볼지 못 알아볼지 모르겠어요. 마음이 좀 떨립니다. 아버지 얼굴이 어떻게 되셨을지, 제 얼굴을 알아볼지, 대화가 가능할지. 제가 글자를 보통 A4 용지에 써서 저희는 대화하는데 아버지가 그게 가능할지. 언젠가 우리 모두 다 우리의 시간을 마치고 우리의 가족들이 있는 곳으로 우리도 가지 않겠습니까? 그날이 오기 전까지 저희의 남은 또 다른 가족들과 소중한 시간을 잘 살다 우리의 가족들을 다시 봤으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포에서 온
아기 누남입니다. 얼마 전에 17년 전 키운 저의 사랑스러운 강아지가 무지개 다리를 건넜습니다. 24시간을 강아지와 함께한 엄마가 제일 힘들어합니다. 요즘 우리 가족은 속빈 강정처럼 강아지의 빈자리를 느끼며 힘겨운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매일 울기만 하시는 엄마를 위해 엄마가 자주 보던 선생님이 생각이 나서 강연에 오게 되었습니다. 우리 엄마 잘 이겨낼 수 있도록 힘을 주세요. 본인 소개 한번 해주실래요? 안녕하세요. 김포에 엄마는 어디 계세요? 옆에 엄마 우시고, 아이고 우시고 계시구나. 얼마 됐어요? 강아지 한 3주요. 3주. 네. 강아지 이름이 뭐였습니까? 애기요. 김애기. 김애기? 김애기? 성은 아빠 쪽 성을 따랐나요? 엄마 쪽 성을 따랐나요? 아빠 성이요. 아빠 성을 따랐어요. 강아지 종은 뭐였습니까? 푸들이요. 저희 강아지도 한 2달 전에 갔는데 푸들 딱 17년 살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거 오늘 사연 보면서 많은 생각이 들었어요. 핸드폰에 강아지 사진 많죠? 그래서 저도 제 핸드폰에 보니까 제일 많은 게 제 사진이 아니라 강아지 사진이에요. 진짜로. 엄마 핸드폰에도 강아지 사진 많아요? 네. 엄마 핸드폰에 강아지 사진이 많아요? 아빠 사진이 많아요? 됐어요. 대답 안 해도 돼요. 그 웃음이 대답이야. 이게 대답이에요. 대답. 너무 진실한 대답이에요. 감사해요. 제가 그 마음이 들었거든요. 강아지는 저한테 신과 어머니를 가장 닮은 존재. 내가 들어갈 때 항상 나를 환영해주고 내가 떠날 때 나를 항상 그리워하는 실존의 눈빛과 에너지로 나를 보는 존재. 그게 요즘 반려견의 개념일 거예요. 맞죠? 맞아. 강아지는 항상 좋아해줘. 항상. 그리고 뭐 사달라고는 안 해. 택배도 안 시키고. 우리들의 블루스라는 드라마에서 어머니가 김혜자 선생님이잖아요. 거기에 보면 이런 비슷한 내용이 나와요. 우리 엄마는 슬퍼만 했다는 거예요. 근데 슬픈 일이 있어서 슬퍼한 건데 왜 슬퍼만 하냐? 맛있는 것도 먹고 슬퍼하고 운동도 하고 슬퍼하고 사람도 만나고 슬퍼하고 여행도 가고 슬퍼해야지. 우리 엄마는 슬퍼만 했다는 거예요. 평생을. 근데 그 말이 저한테 저희 강아지 죽고 너무 희망이 됐어요. 그래, 슬퍼하지 말자 이런 말 하면 안 돼요. 애정하던 친구가 떠나고 뭐 좋은 데 갔을 거야. 뭐 17년이 평균보다 2년 더 살았다. 이딴 주잡스러운 말들은 안 들려요. 그래, 슬퍼해야지. 그렇지만 슬퍼만 하지 말자. 운동도 하고 슬퍼하고. 왠 줄 아세요? 그래야 진짜 잘 슬퍼할 수 있거든요. 안 그러면 슬퍼만 하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그 슬픔이 자기를 녹여버려요. 그래서 더 그리워할 수 없어요. 그러면 묻어버리려고 해요. 안 보려고 하고. 그러니 어머니께 추천드리고 싶은 방식은 제가 했던 겁니다. 이제 3주 정도 지났으면 지금부터는 어머니 운동도 하시고 슬퍼하고. 그러니까 오늘 여기 잘 오신 거예요. 진짜. 여기도 오고 또 슬퍼해요. 웃다가 나가면서 이렇게 해야 돼. 슬픔을 이겨내려고 하지도 말고 아이를 지우려고 하지도 말고. 왜 지워요? 우리가 평생 간직해야 될 좋은 추억이고 대상인데 그러려면 우리가 건강해야 기억할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그 아련함도. 끝으로 이 말씀 드릴게요. 제가 성악 레슨을 받으면서
지금의 강연의 토대가 많이 다져졌는데 저희 교수님한테 제가 졸업하고도 10년 레슨을 받으러 갔거든요. 일주일에 한 번씩. 근데 그때 3G에서 LTE가 되는 때였어요. 그래서 동영상이 안 끊기는 시대가 온 거예요. 유튜브로. 그래서 제가 선생님 이제 4G LTE라는 게 나오는데요. 그러면 동영상이 안 끊긴대요. 그리고 국제전화도 공짜로 할 수 있대요. 그랬더니 선생님이 피아노 치시다가 그래? 그러면 이제 그리움은 사라지는 거니? 에? 그때는 무슨 말인지를 모르겠더라고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내가 보고 싶을 때 다 연결되잖아요. 그리움은 사라지거든요. 그러니까 나중에 우리 모든 사람이 삶을 마감하잖아요. 우리가 나중에 엄마하고 만나자 그랬는데 나중에 그 시댁 어른들도 만나고 싶어요? 아니면은 그분들은 조금 천국에서 좀 먼 거리에서 서로 살았으면 좋겠어요? 어머니 지금 밝게 웃으면서 알겠습니다 어머니 감사합니다. 이 진실이 중요하거든요. 억지로의 그런 효도 그거는 시대에 맞지 않죠. 어머니 감사합니다. 그리고 또 이게 진짜 얼마나 좋아요. 누군가가 죽어서 바로 잊혀지는 게 아니라 우리가 죽었는데 우리가 누군가에게 3주가 지나고 3달이 지났는데도 저렇게 애절한 관계로 우리가 살 수 있는가? 그거는 진짜 엄청 시사하는 바가 많다고 봐요. 그냥 내가 죽었는데 누군가가 나를 그리워하면서 강사님 다음 세대에 또 천국에서도 주댕이를 까주세요. 그 쉽지 않아. 일단 어머니의 17년은 복받은 17년입니다. 그 친구로 인해서 진짜 너무 좋네요. 감사해요. 야 정말 반려동물한테 영상 메시지 하는 날이 올지는 몰랐는데 오늘 너무 감동적이에요. 결론적으로는 다음 생에는 시어머니하고는 따로 좀 사는 걸로. 너무 진실하시다 어머니. 감사해요. 사람은 진실해야 돼. 가식적인 건 안 돼. 감사합니다. 이혼 3년. 아직도 홀로 서기가 너무 낯설고 힘듭니다. 일을 하면서 아이를 돌보는 것이 생각보다 쉽지 않습니다. 무엇이든지 혼자서 해야 한다는 것이 너무 어렵습니다. 나만 세상에 따로 떨어져서 다른 세상에 있는 것 같고 아이에게 이런 환경을 만들어준 것이 너무 죄스럽습니다. 밥을 먹는 것도 일을 할 때도 아이를 키우는 것도 혼자 하는 게 정말 버거운 순간입니다. 사지육신이 멀쩡한데 이 나약한 마음에서 얼른 벗어나는 방법은 없을까요? 올해는 지금 20대세요? 30대세요? 30대 후반입니다. 30대 후반. 네. 오늘 누구랑 오셨어요? 혼자 왔어요. 혼자. 네. 연애는 얼마 정도 하고 결혼하셨어요? 연애는 1년 반 정도 했고요. 아. 그다음에 결혼 생활은 한 8년 정도 했습니다. 그것도 꽤 네. 오래. 네, 일찍 결혼을 해가지고 네. 결혼이라는 거는 선생님한테 어떤 것 같고 이혼이라는 건 어떤 것 같아요? 사실 결혼을 할 때 이제 전 애기 아빠가 해외를 나가야 돼가지고 조금 상황상 했던 것도 있어요. 근데 그때는 이제 제 모든 걸 다 포기하고 그 사람이 너무너무 사랑했기 때문에 선택을 한 거에 대해서 이제 절대 후회는 없고요. 이혼은 저는 제가 살기 위해서 했던 것 같아요. 네. 그 산다는 것은 뭐 감정적으로 정서적으로 말하는 건가요? 아니면 진짜 삶이요. 그냥 제가 이제 이혼을 앞두고 나서 이제 암 판정도 조금 받았었고, 근데 이제 뭐 항암이나 이제 이런 것까지는 가지는 않았지만 이제 그때 이제 전 남편의 행동이나 그런 것들이 나는 이 사람 하나만 보고 결혼이란 거를 선택을 했는데 이제 제가 아프다고 했을 때 이제 남편의 행동이나 이제 가장으로나 남편으로서의 이제 깨지는 행동들 때문에 제가 이제 결혼 생활을 맞춰야겠다 생각을 하고, 물론 이혼은 원치 않았지만 상대방이 하자고 했기 때문에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고, 네.
이런저런 많은 조금 제 나이에 겪지 않아도 될 일들을 사실은 많이 겪기는 했는데 이제 저는 저희 부모님처럼 다 결혼하면 사는 줄 알았어요. 저는 아. 동생들도 2명이 있고 지금 이제 막내 동생까지 다 결혼을 하고 나니까 저만 조금 잘못된 것 같은? 그 제가 이혼을 밝혔을 때 사람들의 태도가 바뀌는 것도 조금 무섭으니까 더 숨게 되더라고요. 이혼했다고 할 때 사람들의 태도가 좀 바뀌어요? 어때요? 일단은 이혼한 이유가 가장 궁금해해요. 아. 왜 이혼했어? 이거를 근데 물어보는데 사실 저는 그거를 말하는 게 되게 두렵거든요. 오케이. 남들 다 뭐지 하는 거야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미안하지만 안 한 사람이 그렇게 저한테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 하려고 준비하는 사람이 확실해. 그런 말하는 사람은 지금 하려고 하는데 상황이 여의치가 않아가지고 지금 못하고 주저주저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봐야죠. 제가 말입니다. 20대 후반, 30대 초반에 맨날 외로운 거예요. 왜? 근본의 사랑이 결핍됐기 때문에 자기 에너지가 있는 사람일수록 그 보상을 받고 싶다고요. 그러면 종교의 필요 이상으로 빠지거나 아니면은 연인에게 필요 이상으로 막 사랑을 갈구하거나, 그러니까 그거를 자기에게서 못 찾는 거예요, 우리가. 그러니까 막 뭘 해도 외롭고, 그러다가 이제 제 인생에 되게 큰 그거 할 책을 하나 만나게 됐어요. 그 책이 뭐냐면 법정 스님의 홀로 사는 즐거움이었어요. 책의 간단한 내용은 이래요. 홀로 서라. 그러면 알게 된다. 무엇을? 당신이 한 번도 혼자인 적이 없다는 것을. 그러므로 홀로 서지 못하는 자만 계속 혼자다. 그리고 사람은 소유할 수 있는 개념이 아니다. 사람은 그 시간 동안 관계를 맺을 뿐이다. 한국은 우리는 다 내 남편, 내 자식 이런 말을 많이 해요. 제 남편, 제 새끼, 제 자식, 내 새끼예요. 근데 또 남편들은 제 아내요, 내 아내 그런 말 잘 안 해. 왜냐면 여지를 자꾸 두나 봐요. 근데 이제 여성들은 내 남편, 내 새끼, 내 자식. 유난히 틀린 말은 아니지만 걔는 걔죠. 걔는 걔 우주고 남편은 남편의 우주예요. 그럼 우리는 뭐 하는 거예요? 그 시기 동안 다만 관계를 맺고 있을 뿐이죠. 그 시기. 그리고 우리는 그 시기가 끝난 거예요. 그 8년으로. 좋았던 시절 1년, 2년. 그때 되게 진실하게 그 남자도 나를 사랑했었고 나도 그 남자를 사랑했었잖아요. 그러면 그렇게 마음 가집시다. 우리를 위해서. 그리고 원래대로 돌아갔다고 생각합시다. 그는 처음으로 돌아갔습니다. 우리에게 그 1년을 선물하고, 그리고 아이들을 선물하고. 어쩌면 사람의 시간도 마찬가지일 것 같아요. 죽음이라는 것 앞에서 우리의 존재 자체가 너무 유한하니까 이 사람이 너무 좋으면 그런 마음을 먹잖아요. 영원하고 싶다, 이 오빠하고. 오빠, 나 진짜 오빠랑 영원하고 싶어. 나 묻을 때 오빠도 묻혀야 돼. 내가 죽게 되면 오빠도 묻혀. 우린 영원해야 돼. 영원하려고 하지 말고 지금 소중하고 고마우면 소중하고 고맙게 이 시간을 관계 맺으면 오히려 더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의 생명이 붙어있는 이 순간순간이 얼마나 경이롭게 소중하냐는 거죠. 그러니 평안하게 살았으면 좋겠고, 바로는 안 되지만 그런 프레임에서 조금씩 나오면 좋겠다. 모든 우리만의 그 프레임이 있으니까요. 어쨌든 감사하고, 여러분도 혹시 요즘에 우리 여성분처럼 마음이 그러하다면 오늘 핀들 하나씩 사세요. 자기가 좋아하는 거 쿠팡에서 하나씩 사고, 별거 아니지만 머리도 자르고. 저 머리 잘랐어요. 3일 전에. 기분 좀 좋더라고요. 자꾸 택시 타는데 기사님들이 머리 기르니까 한국말 잘한다고 칭찬하셔서 머리 잘랐는데 한 3일은 기분 좋은 것 같아요. 여성분들도
저처럼 이렇게 잘라버려요. 감사합니다. 저는 아빠가 다른 곳에 사시는데 어릴 적부터 그랬습니다. 아빠는 매일 생각나고 안부가 궁금해요. 그런데 때론 제가 마음이 힘들어질까 봐 연락을 몇 달째 못 드릴 때도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빠가 다른 곳에 계시다는 게 어떤 말씀이실까요? 중학교 때 두 분 이혼하시고 근데 근데 이제 좀 오랫동안 재혼하시려고 노력을 하셨던 케이스인데 이제 아. 잘 몇 년 전에 마무리를 하긴 했어요. 그래서 엄마 아빠가 이제 우리가 이별을 하셨다가 다시 합치려고 노력을 하셨다는 거죠? 근데 그게 좀 최근에 안 됐다는 거죠? 또 형제가 있어요? 네, 두 여동생이 있어요. 그러면 딸만 셋? 네. 동생들은 아빠에 대한 그리움이 우리 언니만큼 있어요? 아니면 너무 어려서 잘 없어요? 제가 제일 큰 것 같고요. 좋은 기억들, 좋은 추억들을 더 만들고 싶어서 노력하고 싶은 마음이 큰 거고 어떻게 보면 동생들한테도 선물해주고 싶은 마음들도 있고 근데 그러기엔 제가 좀 마음이 아프죠. 아직은 좀 그렇게 할 만한 힘이 좀 부족한 것 같고 동생들은 아빠를 많이 그리워해요? 그러진 않는 것 같아요. 그때 너무 어렸기 때문에. 그냥 약간 친척 같은 느낌? 그러면 우리 큰딸 되시는 분만 아빠한테 조금 막 그런 게 있는 거네요. 훨씬 더. 그런 것 같아요. 그립기도 하고 궁금하기도 하고 그런 네. 느낌이. 오늘 누구랑 오셨죠? 네, 엄마, 그리고 남자친구랑. 저는 개인적으로 아버지가 계셨지만 아버지랑의 교제는 없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나중에 제가 느낀 거는 좀 아버지라는 존재에 대한 어떤 블랙홀 같은 느낌? 그게 항상 제 밑바닥에 좀 기본적으로 있는 느낌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그게 오래 가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또 저는 그걸 잘 몰랐거든요. 근데 또 저랑 비슷한 환경에서 자라신 분을 보면 나랑 외모가 달라도 되게 나랑 비슷한 느낌인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럼 뭐지? 저 사람이 나랑 처음 봤고 되게 외모도 다르고 성별도 다르고 너무 다른데 이 비슷한 이 느낌은 뭐지라고 보면 그분도 또 저랑 비슷한 환경에서 자란 분인 경우가 많더라고요. 근데 우리 여성분을 볼 때도 뭔가 저의 느낌이 우리의 교집합이 있는 약간 그런 느낌이 있어요. 그게 아버지에 대한 어떤 그리움일 수도 있고 다른 것으로 또 채워지지 않는 그런 마음의 느낌을 보통 몇 살 때부터 느꼈습니까? 10대 때는 그리움이라는 걸 아예 모르고 화를 내야 된다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내가 이 상황에서는 어쨌든 그때 당시에는 엄마가 많이 힘들어 하셨으니까 나도 같은 편이 돼야 되는 게 맞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고 이제 20대에 들어가서는 그 그리움이 조금씩 나왔나요? 그 마음이 연애에도 영향을 미치나요? 남성에 대한 영향을 미치는 건 있는 것 같아요. 남성에 대해서? 네. 어떻게요? 그러니까 아빠가 저를 생각하는 게 어떻게 생각할지를 그러니까 사랑한다고 표현도 해주시고 그런 게 있었지만 기본적으로 그래도 그 단절된 시간들이 있다 보니까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에 대한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이 남자가 나를 어떻게 생각하나? 기본적인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퀘션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우리 남자친구하고 교제할 때 우리 남자친구가 지금 몇 번째 그런 건 얘기하지 맙시다. 그냥 뭐 처음이니까 남자친구한테 마이크 한번 바꿔주시고 우리 남자친구분은 여자친구가 이런 거 있는 상황이었던 건 좀 알고 있었어요? 얘기를 했나요? 여자친구가? 네. 사귀고 나서? 얘기했어요. 그때는 좀 어떤 마음이 보통 드나요? 이런 얘기를 들으면. 안타깝기도 하고 또 더 잘해줘야 되겠다 생각하기도 하고. 두 분이 교제하실 때는 누가 먼저 호감을 표현하셨어요? 제가 한 것 같은데 여자친구는 여자친구가 먼저 했다고. 그럼 여자친구가 이랬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남자친구 눈치를 보다가 좋아요. 왜? 거절이 너무 힘드니까. 거절 받는 게. 그냥 근데 보통 또 그렇지 않은 여성들도 있죠. 그냥 자기 마음을 막 표현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건강한 거예요. 어떤 의미로는.
내가 딱 선호하는 게 있다. 그럼 말하고. 근데 나 되게 너무 눈치가 보여. 얘기하기가. 어떻게 받아들일지 모르겠어. 그러니까 거절 받을 것 같으면 말하지 말자. 이럴 수도 있잖아요. 어때요, 우리 여성분? 연애를 하면서 저에 대해 많이 알게 되긴 하는데 그게 전 연애예요? 아니면 지금 연애? 근데 예전에 연애는 걸렸어. 예전 연애. 오케이, 바리. 예전 연애. 자, 오케이, 좋아요. 연애라고 부를 수가 없는 것 같아요. 그때는 그냥 밥 먹고 예쁜 것만 이런 건데 그걸 연애라고 하는 건데, 오케이, 좋아요. 그냥 계속 해봐요. 지금은 저의 깊은 외로움도 보게 되고 그리고 내가 나를 사랑해주지 못한 것도 보게 되고 그리고 말하는 걸 어려워하고 두려워하는 것도 보게 되고 또 같이 이런 거 얘기를 하면서도 내가 잘못 생각했던 것도 많구나 이런 것도 알고 배워가는 것 같아요. 근데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우리가 100은 아니지만, 세상에 100은 쉽지 않지만 내가 일부를 꺼냈어요. 근데 그러면 상대가 이제 둘 중에 하나를 보일 거예요. 내가 저 짐을 좀 덜어줘야지 라고 하는 사람이 있을 거고, 아니면 짐이 있는 여성이네? 그럼 난 좀 별론데? 그럴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뭐든 잘 된 거예요. 왜? 나의 짐을 나눠지기 싫은 놈하고는 빨리 헤어져야 돼. 그렇잖아요. 연애의 핵심과 결혼의 핵심과 사랑의 핵심은 친구 관계라고 그랬거든요. 그럼 친구는 누구냐면 아메리카 인디언의 정의에 의하면 나의 슬픔을 자기의 등에 진 자라고 했어요. 나의 슬픔을 자기의 등에 진 사람. 그게 친구라는 거죠. 나이가 같은 게 친구도 아니고, 종교가 같거나 아이들을 같은 학교에 보낸다고 해서 친구가 아니고, 친구는 오직 나의 슬픔을 자기의 등에 지는 자라는 거죠. 사실 그 사람하고 연애를 해야지 우리는 자꾸 사랑하는 막 이렇게 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막 이렇게 오빠 그때 말투 그런 식으로 하고, 오빠도 시간 지나면 말 똑바로 해. 그냥 이런 게 사랑이 아니라, 정말 사랑이라는 것, 정말 오래가는 관계는 친구는 그러니까 내가 저 사람의 짐을 내가 지고 싶은지 봐야죠. 그러면 빨리 내 짐을 보여줘야 돼. 그리고 내 짐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하는지가 내 몸매에 대해서, 내 얼굴에 대해서 반응하는지보다 훨씬 더 중요한 문제라고 봐요. 내 짐에 대해서 저 사람이 보이는 반응치가 있거든요. 그러니 앞으로 또 누군가 정말 오래 할 좋은 친구들과의 관계라면 짐을 보여줘라. 근데 결국 그 짐을 먼저 확인하면 좋은 거는 나인 것 같아요. 부모님이 원든 원하지 않든 우리에게 상속하신 트라우마도 있고 슬픔도 있고 고마운 것도 있고 막 있거든요. 근데 그거가 내가 받은지 모르는 사람이 더 많은 것 같아요. 근데 그걸 이제 알게 됐어. 그걸 내가 직면하게 됐어. 내가 부모님과의 환경에서 이러한 것들을 받았구나. 그리고 이것은 쉽사리 잊혀지는 게 아니구나. 이것을 이렇게 직면하는 힘, 인정하는 힘, 이게 좀 필요하거든요. 그리고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수정하고 싶은 마음. 형식적으로 지낼 사람이라면 웬만하면 그걸 감춰요. 참을 수 있을 때까지 참아요. 드러내지 말고. 참을 수 있는 만큼 참으세요. 근데 만약에 이 사람하고는 정말 내가 친구로 지내고 싶다. 그게 친구든 연인이든 결혼이든 그 무엇이든. 그렇다면 내가 직면한 걸 어느 시간에 이렇게 딱 공유하셔요. 그리고 그 반응을 보시고, 그럼 우리는 이제 뭔가가 드러날 것 같아요. 이 사람이 드러나든 관계의 정리가 드러나든. 아버지에 대한 가장 큰 감정은 그리움입니까? 아니면 좀 먹먹함입니까? 서운함입니까? 뭐 같아요? 안쓰러움인 것 같아요. 아버지에 대한 안쓰러움. 그러면 나중에 결혼할 때나 그 안쓰러움이 우리가 어떤 식으로든 작용할 수 있거든요.
그러면 자꾸 안쓰러운 사람을 만나려고 할 수도 있어요. 내가 도와주려고. 그렇지만 개인적으로는 전 비추. 그러면 남자는 어떤 남자를 만나야 되느냐? 그 사람하고 있으면 내가 이기적으로 내가 좋은 사람. 안 그러면 자꾸 안쓰러움을 채워주려고 할지도 몰라요. 우리 남자친구의 가장 큰 매력은 뭐였나요? 따뜻함이요. 그러면 오히려 따뜻해서 내가 좋은 거는 전 추천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안쓰러움을 많이 경험해 본 사람은 안쓰러운 사람이 잘 보이거든요. 그냥 우리 여성분에게 뭔가 좀 좋은 느낌인 사람을 전 오히려 추천드리고 싶어요. 안 그러면 안쓰러운 사람 내가 좀 챙겨주려고 할 수도 있으니까. 그게 틀린 건 아니지만 왠지 비추. 우리의 삶이 조금이라도 더 나아지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사람들이 자기 안에 있는 이야기를 누군가에게 말할 수 있고 이것을 웃으면서 서로 이야기하고 생각할 수 있다는 건 괜찮은 시간을 함께 서로 이야기하면서 보내는 것 같습니다. 한 번에 구원자가 나타나서 우리의 문제를 완벽하게 해결할 수는 없지만 솔직하게 어느 정도는 이야기하고 함께 생각해보는 시간을 갖는 것은 상당히 괜찮은 것 같습니다.